내 친구 주몽. Archer's Quest. 린다 수박. Chapter 13. 뒤늦은 선물. 이 박사님이 케빈을 집에 데려다준 후 다시 거의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케빈은 부모님에게 넘어져서 무릎에 눈을 부딪혔다고 변명했다. 비록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다. 엄마는 케빈의 멍든 눈에 차가운 얼음을 올려놓았고 다친 상처보다 그 얼음이 차가워 죽겠다는 케빈의 항의를 못 들은 채 했다. 그런 다음 깨진 창문 때문에 짧고 불쾌한 재판이 열렸다. 공을 갖고 놀다 그랬지? 그렇지. 엄마는 케빈이 미처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말했다. 엄마가 집안에서 공 던지기는 안 된다고 수없이 말했잖니. 네, 조만간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케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치가 말했던 것처럼 케빈은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부모님이 자신의 말을 절대 믿지 않으리라는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긴 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아치의 방문이 너무나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특별해서 케빈은 오직 자신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물론 이 박사님은 예외였다. 하지만 케빈은 박사님 역시 그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확신했다. 만일 박사님이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해 말한다면 어쩌면 박사님 자신이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학교, 숙제, 제이슨은 물론 또 다른 친구들과 놀기. 그 후 며칠 동안 유리창을 다시 끼웠고 모든 일상은 평범하게 흘러갔다. 케빈은 아치가 진짜 있었는지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났는지에 대해 스스로 의심을 할 정도였다. 하지만 박물관에 있는 그 화살, 필요하다면 그것이 증거다. 또 다른 작은 증거도 있다. 예를 들어서 멍든 눈, 그리고 언제든 야구 모자를 벗으면 모자 꼭대기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꿰뚫고 지나간 흔적의 망가진 단추가 있다. 다음 토요일에 케빈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방문에 대비해 거실을 정리하는 아빠를 돕고 있었다. 탁자에 놓인 잡지들과 상품 전단지 등을 차곡차곡 쌌던 케빈은 아빠를 힐끔 쳐다보았다. 지금이 좋은 때야. 아빠, 혹시 제가 활쏘기를 배워도 될까요? 아빠는 방금 마룻바닥에서 집어든 소파 쿠션을 손에 든 채 케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케빈은 빤히 쳐다보았다. 정말이니? 아빠가 물었다. 물론 케빈은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 예상은 하고 있었다. 네, 꼭 배워보고 싶어요. 케빈의 아빠는 소파 위에 쿠션을 놓았다. 그리고 쿠션을 뒤집었다가 주름을 폈다가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케빈은 아빠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빠의 얼굴에 표정이 없어. 좋은 징조가 아니야. 이건 자동차나 뭐 그런 걸 사달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활쏘기를 배워보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지? 제가 돈을 낼게요. 제 용돈으로요. 침묵. 그러니까 창문값은 다 문 다음에요. 아빠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그게 아니란다. 하지만 너무 뜻밖이구나. 그래서 아빠가 좀 놀란 거야. 그뿐이란다. 케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활쏘기는 별로 대중적이거나 인기 있는 운동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글쎄다. 네가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우습구나. 아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바로 그때 바깥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3번 빠르게 빵빵빵 하고 들렸다. 아지가 도착할 때면 늘 보내는 신호다. 케빈과 케빈의 아빠는 현관문으로 갔고 케빈의 엄마는 부엌에서 나왔다. 아미와 아지가 들어왔고 잠깐 동안 반가운 포옹과 입맞춤과 인사말들이 어지럽게 오갔다. 아미는 엄마에게 집에서 만든 경단 한 접시를 건넸다. 그리고 아미가 외투와 긴 장화를 벗는 동안 아지는 자동차로 되돌아갔다. 아지는 서투르게 포장한 2개의 긴 꾸러미를 갖고 돌아왔다. 잠깐 이것 좀 봐주겠니, 케빈? 아지가 말했다. 살짝 들여다보거나 찔러보면 안 된다. 케빈이 씩 웃었다. 케빈의 뒤늦은 생일 선물이 분명했다. 그것도 2개나 된다. 아지는 외투를 벗은 다음 케빈한테서 도로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이리 와요, 숙녀분들. 아지가 불렀다. 아미와 케빈의 엄마가 부엌에서 서둘러 나왔다. 모두들 거실에 앉았다. 하나는 네 거다. 아지가 이렇게 말하며 꾸러미 하나를 케빈에게 주었다. 생일 축하한다. 하지만 아직 열지 말거라. 그리고 이건 네 아빠 거다. 제 거요? 아빠가 되물으며 꾸러미를 받았다. 어쩐 일이죠? 엄마가 말했다. 2 사람이 동시에 열어야만 해. 아미가 말했다. 알겠어요. 케빈이 말했다. 자, 그럼 준비하렴. 준비 시작. 아빠가 말했고 그들은 함께 포장지를 벗겼다.
케빈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활과 화살통이었다. 이럴 수가. 케빈이 중얼거렸다. 우연의 일치일까? 우와, 정말 그렇다면 이건 대단한 우연의 일치야. 마법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우연의 일치가 생길 수 있지? 어머나! 케빈 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케빈의 선물을 보고 있지 않았다. 엄마는 아빠의 선물을 보고 있었다. 고개를 돌린 케빈은 또 다른 활과 화살을 보았다. 케빈의 활은 새 거였지만 아빠의 활은 이전에 사용한 것이 분명했다.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게 맞나요? 아빠가 물었다. 이건 그래, 네가 쓰던 활이지. 아미가 까르르 웃었다. 우리가 지하실에서 찾았단다. 깨끗이 닦고 줄도 다시 달고 새로 화살통에 화살까지 구해놓았으니 이제 케빈에게 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게다. 케빈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입을 해 벌렸다. 그리고 아빠를 쳐다봤다. 아빠가 활을 쏠 줄 아세요? 조금 써봤지. 더 젊었을 때.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아빠가 말했다. 아지가 낄낄 웃었다. 쏴봤다고? 어디 다시 한번 말해보게나. 아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케빈, 네 아빠는 너만한 나이 때 청소년 궁술대회 우승자였단다. 공부벌레들의 왕이 궁술 챔피언이었다고? 케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농담이죠? 어떻게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실 수 있어요? 나는 네가 흥미가 없어 할 거라고 생각했단다. 아빠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도 그렇게 말했잖니. 궁술은 확실히 요즘 시대엔 인기 있는 운동은 아니야. 케빈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빠가 옳았다. 이전 같으면 케빈은 아마 흥미 없어 했을 것이다. 너는 눈치채고 있었니? 아지가 케빈을 쳐다보며 물었다. 네? 아미가 말했다. 우린 네가 선물이 뭔지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네가 주몽에 대해서 물어보는 전화를 했을 때 말이야. 케빈은 대답했다. 아, 그거요?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로요. 아빠가 말했다. 주몽? 몇 년 만에 그 이름을 들어보는구나. 주몽은 내가 가장 존경하던 위인이었지. 아미가 말했다. 그래. 방금 기억이 났구나. 할로윈 축제 때 너는 주몽처럼 차려입었지.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모르자 무척 실망했지.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군요. 아빠가 말했다. 그리고 케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넌 주몽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사수였다는 걸 아니? 케빈은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그럼요. 어디에서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케빈이 말했다. 그런 다음 활과 화살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한 번씩 끌어안았다. 고맙습니다, 아지아미. 이건 정말 최고의 선물이에요. 당장 해보고 싶어요. 아빠가 헛기침을 했다. 케빈, 너에게 경고를 해야 할 것 같구나. 활쏘기는 처음엔 전혀 재미가 없을 거야. 한참 해보아야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 이건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운동이란다. 케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번뜩 떠올랐다. 케빈이 말했다. 이건 수학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정말 정확하잖아요. 아빠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빠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지만 네 말이 맞다. 수학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해도 될 것 같구나. 분명 정확히 활을 쏘았을 때는, 그러니까 정확히 목표를 겨냥하고 모든 걸 제대로 당겼을 때는 말이죠. 아빠는 화살이 목표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명중이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개는 그렇지.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단다. 활을 잘못 쏘았을 때는 벌써 화살이 빗나가리라는 걸 알지. 케빈은 완벽한 활쏘기가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직은 궁술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다. 활 시위를 뒤로 당기는 게 어려울까? 과연 흔들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활을 당길 수 있을까? 어쩌면 케빈은 궁술에 재능이 전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재능을 발견할 때까지 오랫동안 궁술에 열중할 작정이었다. 아지가 말했다. 케빈에게 그 해의 지역 경기에 대해 말해주지 그러니 75년도였던가 74년도였던가 아주 대단한 시합이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지금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같은걸요. 아빠가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나 케빈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졸라댔다.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빠. 첫 번째 궁술 수업을 마친 후에 말이죠. 좋아. 오늘 오후가 어떠니? 케빈 아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자 케빈은 씩 웃으며 자신의 활을 집어들었다.
지금 당장은 어때요?